인천국제공항에서 뉴욕행 항공편이 막 탑승을 시작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구역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람이 눈에 띄었죠. 김정옥, 79살의 할머니였어요. 회색빛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를 곱게 빗어 뒤로 넘긴 모습이 참 고즈넉해 보였어요. 정옥은 좌석 번호를 확인하며 퍼스트 클래스 1A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업가들과 명품 옷을 걸친 승객들이 앉아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백인 남성이 슬쩍 정옥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뒷좌석의 여성 승객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승무원 로렌이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로렌은 정옥 앞에 서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할머니, 여기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인데요. 로렌의 목소리에는 친절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섞여 있었어요. 마치 당연히 잘못 앉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어조였죠. 정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탑승권을 꺼냈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탑승권을 로렌에게 건네며 말했죠. 로렌은 탑승권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A, 퍼스트 클래스가 맞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죠.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렌은 탑승권을 들고 승무원 데스크로 향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앞 좌석에 앉은 중년 남성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네요. 정말 저분 자리가 맞나요? 옆자리 남성도 고개를 끄덕였죠. 글쎄요. 좀 어색해 보이긴 하네요. 정옥은 이런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몇 분 후 로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정옥의 탑승권이 들려 있었어요. 탑승권은 맞습니다만 정말 특이한 경우네요. 혹시 누군가가 대신 예약해 주신 건가요? 로렌의 질문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정옥이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죠. 정옥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예약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이때 옆자리에 앉았던 백인 남성이 로렌에게 물었어요. 승무원님, 정말 저분이 맞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요? 뭔가 확실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순간 기내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모두 정옥에게 쏠렸죠. 하지만 정옥은 여전히 조용하고 품위 있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로렌은 다시 한번 정옥의 탑승권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좌석 번호, 탑승객 이름, 항공편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죠. 탑승권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경우네요. 그냥 확실히 하려는 거예요. 로렌의 말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났어요. 마치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한 어조였죠. 정옥은 탑승권을 돌려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로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승무원을 불러 속삭이며 뭔가를 상의했죠. 그 모습을 보던 주변 승객들이 더욱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앞 좌석의 중년 여성이 동반자에게 말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저렇게 오래 확인하는 걸 보니까요. 뒷좌석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퍼스트 클래스 표를 산 걸까요? 좀 어색해 보이는데. 이때 옆자리에 앉았던 백인 남성이 직접 나섰어요. 정옥을 쳐다보며 물었죠. 실례지만 정말 이 자리가 맞으신가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닌지요? 그 남성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정옥이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죠. 정옥은 그 남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말했어요. 네, 제 자리 맞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더욱 의심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죠. 로렌이 다시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승무원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혹시 이 항공편이 처음이신가요? 퍼스트 클래스 이용법을 설명해 드릴까요? 로렌의 말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마치 정옥이 퍼스트 클래스에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는 듯 했죠. 정옥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복도 쪽에서 다른 승객이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정옥 주변의 소란을 보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죠. 무슨 일이에요? 앞 좌석 남성이 설명했어요. 저 할머니 좌석 문제로 승무원들이 확인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가 봐요. 그 순간 기내 전체의 시선이 정옥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정옥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죠. 로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정말 확실하시죠? 혹시 이코노미 클래스 표를 잘못 보신 건 아니고요? 그 말에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거라고 맞장구를 쳤죠.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은 채 말했어요. 제 자리 맞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정옥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격앙되지 않았죠. 그저 조용하지만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로렌은 마침내 물러서야 했어요.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었고 정옥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웠죠. 네, 알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로렌의 사과는 형식적이었어요.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주변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정옥을 향한 의구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한 채로 각자 자리에 앉았어요. 승무원들이 물러간 후 기내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주변 승객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정옥을 향하고 있었어요. 앞 좌석에 앉은 중년 부부가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상해. 저 할머니가 정말 퍼스트 클래스 표를 직접 산 걸까? 글쎄, 누군가 잘못 예약해 준 건 아닐까? 아니면 업그레이드 된 거라든지. 뒷좌석의 젊은 여성도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승무원도 의심스러워했잖아.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정옥은 이런 수군거림들을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전화 너머로 따뜻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비행기에 타셨어요? 좌석은 편하신가요? 정옥은 주변을 슬쩍 둘러본 후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응, 탔는데 조금 이상한 시선을 받고 있네. 전화 너머의 민수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누가 어머니를 불편하게 했나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화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를 극진히 아끼는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아니야, 그냥 퍼스트 클래스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좀 의외라는 시선들이 있어. 승무원도 계속 확인하고 그러더라. 정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혹시 누군가 무례하게 군 건 아니죠? 인종차별적인 시선이나 말을 한 사람이 있나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이런 상황들을 숱하게 봐왔기 때문이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어색하게 보는 것 같아. 괜찮아. 정옥은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절대 참으시면 안 돼요. 누구든 어머니께 무례하게 굴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당장 항공사에 연락드릴게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그런 일에 흔들릴 나이는 진작 지났지. 정옥의 말에는 오랜 세월 쌓인 지혜와 여유가 묻어났어요. 평생을 통번역가로 살면서 온갖 상황들을 겪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민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렇게 약한 사람인 줄 아니? 오히려 이런 경험들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어.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미리 연락해 놓을게요. 어머니 성함과 좌석 번호만 알려주시면. 정말 괜찮다니까. 오히려 이런 걸로 소란 피우는 게 더 창피해. 정옥은 주변 승객들이 자신의 통화를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옆자리 남성은 노골적으로 고개를 기울여 들으려 하고 있었죠.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정말 불편한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받을게요. 응, 고마워. 그럼 이제 끊을게. 곧 이륙할 것 같아. 네, 어머니. 안전하게 오세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정옥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옆자리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드님과 통화하신 건가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착하면 마중 나온다고 하네요. 남성은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앞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이때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곧 이륙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꺼주시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정옥은 안전벨트를 매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자신을 흔들지는 못할 거라는 확신도 있었죠. 비행기가 활주로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인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곧 아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도달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내는 이제 안정적인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정옥을 향한 시선들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간간히 정옥을 흘끔거리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오후 식사 시간이 되자 승무원들이 카트를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로렌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에게 식사 메뉴를 설명하며 주문을 받고 있었죠. 앞 좌석 승객들에게는 매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메뉴의 재료부터 조리법까지 꼼꼼히 안내했어요. 하지만 정옥 차례가 되자 로렌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로렌은 정옥 앞에 서서 간단하게 말했어요. 식사 메뉴입니다. 한식은 없고 서양식만 있어요. 영어 메뉴판만 준비되어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로렌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옥이 영어 메뉴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메뉴판도 건네주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로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저에게 메뉴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프랑스어나 독일어 메뉴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요. 로렌은 순간 멈춰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완벽한 프랑스어 발음에 당황한 것이었어요. 주변 승객들도 갑자기 조용해졌죠. 아, 네. 메뉴판을 가져다 드릴게요. 로렌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자 정옥은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백인 남성에게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이 연어 요리가 어떤지 아시나요? 독일에서 먹어본 것과 비슷할까요? 옆자리 남성은 깜짝 놀라며 정옥을 쳐다봤어요. 독일어를 구사하는 동양인 할머니를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아, 저는 독일어를 잘 모르는데요. 그러자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영어로 다시 물었어요. 그럼 영어로 할게요. 이 연어 요리 드셔보신 적 있나요? 남성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옥의 영어 발음이 완벽했거든요. 마치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이때 뒷좌석에서 스페인어로 대화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뉴 선택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정옥이 뒤돌아서며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송아지 고기 요리가 정말 맛있다고 들었어요. 추천드려요. 스페인어 부부는 깜짝 놀라며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모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동양인 할머니를 본 것이었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혹시 스페인에 사신 적이 있나요?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언어를 좋아해서 배웠을 뿐이에요. 기내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정옥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승객이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프랑스어도 정말 훌륭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정옥은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로 답했어요.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했어요. 그 후로도 계속 공부하고 있죠. 이탈리아계 승객도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옥은 그에게도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답했어요. 심지어 러시아어까지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승무원 로렌은 완전히 당황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영어 메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7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앞좌석에 앉았던 여성 승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몇 개 언어를 하실 수 있나요? 정옥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조금씩이지만 7개 정도 해요. 평생 언어와 함께 살아왔거든요. 7개요? 정말 대단하세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정옥은 잠시 생각한 후 담담하게 답했어요. 통번역 일을 했어요. 주로 국제회의나 외교 관련 일들이었죠. 그 순간 기내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정옥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의심스럽게 봤던 그 할머니가 사실은 고급 통번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죠. 로렌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정옥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정옥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기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옥을 향한 존경과 호기심의 시선들로 가득했어요. 승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옥이 7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을 본 후 기내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심과 편견의 시선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경외감과 호기심으로 충만해져 있었어요. 승무원 로렌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로 정옥 주변을 맴돌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조금 전의 자신의 행동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죠. 다른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내에서 일어난 일들이 승무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앉은 한국인 할머니가 실제로는 고급 통번 역사라는 소문이 기내 전체로 번져나간 것이었어요. 승객들의 태도, 변화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앞좌석에 앉았던 중년 남성은 이제 정옥을 향해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심스럽게 바라봤던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죠. 정말 대단하세요. 7개 언어라니 평생 공부하셨나 봐요. 옆자리에 앉았던 백인 남성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옥이 잘못된 자리에 앉았다고 의심했던 그 남성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혹시 어떤 국제기구에서 일하셨던 건가요? 유엔이나 그런 곳에서요? 정옥은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여러 곳에서 일했어요. 정부기관도 있고 민간 기업도 있고요. 하지만 정옥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평생 겸손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경력이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뒷좌석의 젊은 여성도 이제는 정옥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함께 정옥을 수상하게 여겼던 그 여성이 이제는 감탄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도 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나요? 정옥은 따뜻한 시선으로 그 젊은 여성을 바라봤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언어는 평생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소통하려는 마음이죠. 이때 기내 방송 시스템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어조였어요. 승객 여러분께 특별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정중하고 격식을 갖춘 톤이었어요. 오늘 저희 항공편에 매우 특별한 승객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정옥 여사님께서 탑승해 주셨는데요. 정옥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왜 기장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정옥 여사님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외교와 국제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또한 저희 항공사 이민수 회장님의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그 순간 기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승객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로렌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은 것이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김정옥 여사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7개 언어를 구사하시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통번역가로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글로벌 인재들을 길러내신 교육자이시기도 하죠. 기장의 방송은 계속되었어요. 여사님께서는 항상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앞좌석에 앉았던 중년 남성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신이 조금 전까지 의심했던 그 할머니가 항공사 회장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옆자리 백인 남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승무원에게 정옥의 좌석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뒷좌석의 젊은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었죠. 로렌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항공사 회장의 어머니를 의심하고
무례하게 대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력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옥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실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평생 겸손하게 살아온 정옥에게는 이런 관심과 주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기장의 방송이 마무리되었어요. 다시 한번 김정옥 여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승객 여러분께서도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 기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어요. 존경과 경외감, 그리고 자신들의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인 분위기였죠. 정옥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정옥을 의심하거나 무례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시선이 존경과 죄송함으로 가득했어요. JFK 국제공항에 착륙한 후 기내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정옥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도 감히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장의 방송 이후 정옥이 누구인지 알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거든요. 로렌은 특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채로 다른 승무원들과 속삭이며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었어요. 동료 승무원들도 로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떻게 하지? 내가 항공사 회장의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니. 로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동료 승무원이 조용히 답했어요. 일단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 그분이 워낙 품이 있으신 분 같으니까 이해해 주실 수도 있어. 한편 정옥은 여전히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먼저 내릴 수 있도록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생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온 습관이었죠.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앞을 지나가는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특히 처음에 정옥을 의심했던 승객들은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 좌석에 앉았던 중년 남성이 정옥 앞에서 멈춰 섰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정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옆자리에 앉았던 백인 남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정옥에게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저 역시 정말 죄송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행동했네요. 정옥은 여전히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이해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뒷좌석의 젊은 여성들도 정옥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정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통로로 나왔어요. 로렌은 정옥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옥이 로렌 앞을 지나갈 때 로렌이 급히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정옥은 잠시 멈춰서서 로렌을 바라봤어요. 로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두려움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일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정옥의 따뜻한 말에 로렌은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정옥이 얼마나 관대한 마음을 가진 분인지 깨달았거든요. 정옥이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뒤따라 나왔지만 모두들 정옥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정옥은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 근처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정옥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글로벌 기업 CEO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민수 뒤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전하게 도착하셨네요.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민수는 정옥의 가방을 받아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글로벌 기업의 CEO이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효자 아들의 모습이었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비행기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민수의 당당하면서도 정중한 모습에서 그가 정말로 큰 기업의 회장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로렌도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정옥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수 뒤에 서 있던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옥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집으로 바로 가실까요? 아니면 어디 들르실 곳이 있으신가요?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집으로 가자. 피곤하구나. 민수는 정옥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그 뒤를 직원들이 따랐어요. 이때 로렌이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례합니다. 회장님. 민수는 로렌을 돌아봤어요.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로렌을 보자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로렌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비행기에서 어머님께 무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해서 이상한 시선을 받고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어떤 무례를 범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느껴졌어요.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CEO로서의 면모가 드러난 것이었죠. 로렌은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한 행동들을 설명했습니다. 정옥의 좌석을 의심했던 것, 영어 메뉴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계속해서 재확인했던 것들을 모두 말했어요. 민수는 로렌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옥을 바라봤어요. 정옥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민수는 어머니가 얼마나 불편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그런 편견과 싸우며 사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군요. 민수의 말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직도 그런 시선들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마음 아팠거든요. 민수의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를 들은 로렌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어요. 공항 로비의 다른 사람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로렌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을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오셨습니다. 수많은 국제회의에서 완벽한 통번역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여오신 분이죠. 로렌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민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런 분께서 단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으셨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죠. 이때 정옥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수와 로렌 사이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그만해도 돼. 정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옥의 눈빛에서 자신을 진정시키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정옥은 로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로렌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정옥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로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옥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한 행동들을 이해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한 것들로만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니까요. 정옥의 말에 로렌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정옥이 화를 냈다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더욱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옥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늘 했던 말이에요. 로렌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정옥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거든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그런 시선들을 받아왔어요. 동양인이라서, 여자라서, 나이가 많아서.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했죠. 이것도 교육의 기회라고. 정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겪어온 일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가르치신 학생들 중에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모두 어머니께 같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민수가 로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학생들 중 하나가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 중 하나거든요. 로렌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정옥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로렌이 깊게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어요. 진심 어린 후회가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정옥은 로렌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옥의 따뜻한 손길에 로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편견을 갖지 않겠습니다. 오늘 정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로렌의 진심 어린 다짐에 정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된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주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감동받았습니다. 정옥의 관용과 품격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싶어요.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정옥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도 그렇게 배웠잖아. 화를 내는 것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로렌은 정옥과 민수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동시에 존경심도 깊어졌습니다. 제가 앞으로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만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로렌의 마지막 인사에 정옥은 따뜻하게 답했어요. 저도 당신을 만나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좋은 승무원이 되세요. 이 대화를 지켜보던 다른 승무원들과 승객들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옥의 인품과 품격에 모두들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집으로 가요.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렌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건강하세요. 로렌은 정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준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렌과의 대화를 마친 후 정옥과 민수는 공항 VIP 출구로 향했습니다. 민수의 직원들이 앞서 길을 안내했고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공항 관계자들과 몇몇 언론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정옥의 미국 방문은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이끄는 글로벌 항공사가 새로운 국제 노선을 개설하면서 정옥이 명예 고문으로 참석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옥은 이런 공식적인 일정보다 아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출구에 가까워지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언론사에서 나온 기자들이 정옥의 도착을 취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평생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해 봤거든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정옥 여사님, 오랜만에 미국을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옥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온 것뿐이에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겸손한 답변이었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방문이 새로운 국제노선 개설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명예 고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인가요? 정옥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지만 주인공은 제가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이 더 잘할 거예요. 이때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평생 통번역가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옥의 눈빛이 잠시 멀어졌어요.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순간보다는 매 순간이 다 소중했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제 도움으로 이해하게 될 때마다 보람을 느꼈거든요.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언어 학습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정옥은 이 질문에 더욱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기자들이 정옥의 말에 집중했어요.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도 언어와 관련된 불편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정옥은 잠시 오늘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 일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요. 민수가 옆에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지혜로운 답변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어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요?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계획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고요. 기자들이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정옥은 카메라를 향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익숙해진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한 후 또렷하게 말했어요. 언어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판단의 잣대가 아니에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정옥의 말이 가진 깊은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거든요. 오늘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수많은 편견과 오해들에 대한 정옥만의 철학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가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정옥과 민수가 VIP 출구를 나서자 검은색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정옥은 잠시 뒤돌아봤어요. 공항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렌의 모습도 멀리서 보였어요. 로렌은 여전히 깊게 고개를 숙이며 정옥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로렌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로렌도 그것을 보고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무진이 출발하자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비행기에서 불편하셨죠?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괜찮아. 그런 일들은 언제나 있는 거야. 오히려 그 승무원 아가씨가 뭔가 배웠다면 다행이지. 민수는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또 있을까 싶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니까. 너도 그렇게 키웠잖아. 화를 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정옥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자신을 오늘의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리무진은 맨해튼의 야경 사이로 조용히 달려갔습니다. 정옥은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비록 작은 오해와 편견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뭔가를 배웠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차 안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옥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멀리서 로렌은 여전히 공항에 서서 정옥이 탄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편견을 갖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